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합성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 관계에서 이 NADP,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NADPH가 생기면서 이 pH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NADPH를 만들기 위해서 엽록체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을 하나 가져가서 NADP 플러스에게 붙여서 NADPH를 만들기 때문에 이 스트로마의 pH는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pH가 증가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 틸라코이드는 어떨까? 틸라코이드 안쪽은,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은 여기서는 물이 쪼개져서 물 쪼개지는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볼게요. 물이 쪼개지는 데가 바로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이죠. 여기 안쪽. 여기서 물이 쪼개져서 여기는 안 그렇지만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이 밖에서 들어오죠. 실제로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의 pH는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발생하는 수소이온은 이렇게 빨갛게 쉐이딩을 했고, 스트로마에서 없어지는, 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에 있던 수소이온이 NADPH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식물세포가 서머리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광의존적 반응,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물 분자를 쪼개서 얻은 전자 두 개를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가 수용해서 NADPH로 환원된다. 이 와중에 틸라코이드 루멘에서는 물 분자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생겨나고, 수소이온이 생기니까 pH가 내려가겠죠. 반면에 스트로마 여기 엽록체 이 안쪽에 이 빈 공간 스트로마에서는 NADPH가 생성될 때 수소이온이 소비된다. 즉 pH가 올라간다. 게다가 세 번째로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 복합체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 볼까요? 여기서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요 스트로마에서 루멘 안쪽으로 이동하죠. 게다가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 복합체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으로 이동한다. 결국 1, 2, 3 모두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은 모두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를 줄이고, 즉 스트로마의 pH를 올리고 틸라코이드 루멘의 수소이온 농도를 늘리는 방향, 즉 틸라코이드 루멘의 pH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결국은 이 세 개 모두가 합심해서 틸라코이드 루멘과 스트로마 사이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나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기전이 모두 세 가지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기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그렇게 나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암기 위주의 문제도 아니죠. 그죠? 시시콜콜한 문제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는 내 태양 에너지가 환원된 조효소 NADPH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라는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 것이군. 마이토콘드리아의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붐벼서 못 살겠다.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ATPase를 통해서 나갈 수 있대. 덤으로 ATP까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셈이죠. 빨리 나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싶어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ATP를 만드는 복합체를 CF0, FCF1 복합체라고 부른다. 마이토콘드리아나 박테리아의 F0, F1 ATPase와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C는 클로로플라스트의 F0, F1 ATPase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약간 구조가 마이토콘드리아의 F0, F1 ATPase와는 달라. 수소이온 4개당 하나의 ATP를 만든다고 한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달라요. 그래서 CF0, F1 복합체는 뭐 수소이온 4개당 ATP 하나 만든다. 뭐 그걸 골든 룰처럼 딱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순환 전자 수송 경로, 비순환 non-cyclic electron flow와 순환 전자 수송 경로 cyclic electron flow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Y축 방향은 에너지의 준위이다. 실제로 전자가 저렇게 빛 에너지를 받는다고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렇게 에너지만 올라가는 거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포토 시스템 2에서 1으로 자, 윗그림처럼 관계 1과 관계 2에서 O2로부터 NADP 플러스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non-cyclic, 비순환이죠. 비순환 전자 수송 경로라고 한다. 흔히들 뭐라고 불러요? Z-스킴이라고 불러요. Z-스킴. 제가 보기엔 N자 같은데, 그쵸? 눕혀놓은 Z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Z-스킴이라고 불러요. O2에서 PS2에서 관계 2에서 관계 1으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게. 이게 non-cyclic electron flow고, cyclic electron flow는 뭐냐? 여기는 포토 시스템 2는 없고, 포토 시스템 1만 있어요. 반쪽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포토 시스템 1의 리액션 센터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자, 전자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고, 페레독신을 거쳐서, 페레독신이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 안 하고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에 전자를 넘긴다. 그러면 나는 틸라코이드 루멘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나는 CF0F1 복합체를 수소이온을 통해 다시 스트로마로 빠져나가면서 ATP를 합성한다. 전자가 여기서 어디로 가냐? 플라스토사이아닌을 통해서 다시 리액션 센터로 가서 순환된다는 거죠. 전자가 뱅뱅 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만들어질까? 페레독신이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주는 게 아니고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컴플렉스에게 전자를 주니까 NADPH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는 NADPH가 만들어지지 않고 전자가 뱅뱅 돌면서 뭐만 생겨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만 생기는 거죠. 결국은 ATP만 만들고 NADPH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일렉트론 플로우에서는 전자가 순환하게 되니까 결국은 페레독신이 누구에게 전자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즉 NADP 플러스에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컴플렉스에게 전자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가 되느냐 난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가 되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보고들에 의하면 난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는 Z-스킴에서는 ATP와 NADPH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H2로부터 두 개의 전자를 빼앗아 전달하면 ATP 2개와 NADPH 2개가 생긴다. 실제로 그런데 세포는 NADPH보다 ATP를 더 많이란 건 뭘까요? 무게로 더 많이? 부피로 더 많이? 아니죠. 몰라로 분자 개수로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필요에 따라 식물 세포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만 수행해서 이때는 ATP는 안 만들어지고 NADPH는 안 만들어지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만 만들어져서 ATP만 생산하게 되니까 non-cyclic electron flow만 돌려가지고는 NADPH와 ATP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ATP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cyclic electron flow도 가끔 돌려서 ATP는 좀 더 만들어준다. 추가로 더 만들어준다. 얘기죠. 그래서 cyclic 시험 문제를 예상한다면 cyclic electron flow와 non-cyclic electron flow를 두 가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ATP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근데 non-cyclic electron flow에서 Z-스킴에서 왜 ATP와 NADPH가 1대1의 비율로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정량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정량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아이, 그래 복잡해서 대충 얼버무리를 했더니 네가 또 짚고 넘어가구나 자식.
밑에서 엽록체가 잘 설명해 줄 거야.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책들이 많은 거죠. 자, 정량적인 거 생각해 볼게요. 물 분자 하나가 쪼개지면은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틸라코이드 안쪽에서 수소이온 2개 생기죠. 그리고 페레독신 이 전자를 NADP 플러스에게 줘서 NADPH를 하나 만들면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하나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위처럼 H2O 한 분자가 쪼개지면은 2분의 1 O2가 나온다는 세팅으로 따져보면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보자. 2H2O로 하면 그래야 O2도 한 분자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물이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분해되면서 2배를 곱하니까 여기다 2배를 곱하니까 수소이온 4개가 루멘에서 생성된다. 2H2O가 전자 4개, 수소이온 4개. 이때 생성되는 전자 4개 있죠. 4개는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를 따라 이동하면서 수소이온 4개를, 전자 하나당 수소이온 하나씩이니까 수소이온 4개를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루멘 내부로 이동시킨다. 또한 우리 책에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플라스토퀴논, 미토콘드리아의 코엔자임 Q와 유사한 분자. Q가 있죠. Q 비슷해요. 코엔자임 Q와 Q. 플라스토퀴논, 코엔자임 Q 뭐죠? 유비퀴논. 이 산화환원되는 Q 사이클이 원래 Q 사이클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었죠. 관계 원에서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돌아가게 되면 추가로 4개의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루멘으로 이동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Q사이클이라는 게 옵션으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옵션으로 이 Q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은 어쨌든 결론은 수소이온 4개가 스트로마에서 어디로? 루멘 안으로, 틸라코이드 루멘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Q사이클이 돌아가면 총 12개의 수소이온, 여기 4개, 여기 4개, 그리고 Q사이클이 돌아갈 경우에는 총 12개의 수소이온이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3은 12개가 루멘에서 생성되고, Q사이클은 옵션이라고 그랬죠. Q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8개의 수소이온이 루멘에서 생성되니까 나 F0, FCF 이온가 ATPase가 수소이온 4개당 ATP를 하나 만든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ATP가 8개가 이동될 경우에는 ATP가 2개 생기고, 그렇죠? 또 전자 2개가 NADP 플러스로 전달될 때 NADPH가 하나 생기니까 결국 물 분자 2개가 쪼개지면은 NADPH 2개, ATP 2개, 각각 2개씩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Q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ATP와 NADPH가 개수가 똑같이 생겨나게 된다. Q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은 ATP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Q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ATP와 NADPH가 1대1 정도의 비율로 생성되게 된다. 사실 변명하는 페이지예요. 사실 엽록체의 CF0, CF1 복합체가 이동시키는 수소이온과 생성하는 ATP의 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어. 예전에는 수소이온 3개당 ATP 1개가 미토콘드리아의 F0, F1 ATPase처럼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었고, 우리 책에서는 수소이온당 4개당 ATP 1개가 생성된다고 통일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소이온 14개가 있어야지 ATP가 3개 생긴다는 보고도 있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은 식물 종류마다 CF0, F1 복합체의 구조가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아무튼 중요한 거는 non-cyclic electron flow가 계속되면은 NADPH와 ATP가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지고
ATP만 더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죠. 이게 NADH가 아니라 NADPH예요. 죄송합니다.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죠. 그쵸? 마이토콘드리아 F0, F1 ATP의 C 소단위치에 해당하는 CF0, F, CF1 속합체의 복합체의 3 소단위체, 여기 3 소단위체래요. 소단위체의 개수가 식물 종마다, 즉 엽록체의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동안 광의존적 반응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광의존적 반응에서 얻은 NADPH의 환원력, 리듀싱 파워, 누구에게? H+를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놈이죠. 리듀싱 파워와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요. 광비이존적 반응, Light Independent Reaction은 엽록체 내부의 스트로마,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 연두색 부분에 존재하는 루비스코를 비롯한 효소들이 촉매한다. 기대하시라. 비의존적 반응, Light Independent Reaction. 어떤 책에서는 광의존적 반응을 명반응, Light Reaction, 광비의존적 반응을 Light Dependent Reaction을 암반응, Dark Rea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광비의존적 반응이 꼭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광합성의 세컨드 라운드를 광비의존적 반응, 발음하기는 힘들죠. 광비의존적 반응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암반응은 빛이 없어야 더 잘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아니죠. 빛이 필요 없는 것이지 빛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Light Independent Reaction, 광비의존적 반응이라고 불러주세요. 개발한 사람이 켈빈 회로, 발견한 사람이 켈빈, 내 이름을 따서 켈빈 사이클이라고 부르자. 암반응이니 광비의존적 반응이니 그런 비과학적인 표현 쓰지 말고, 자, 켈빈 사이클 혹은 켈빈 벤슨 사이클 혹은 켈빈 벤슨 바샴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공기 중에 CO2를 고정해서 탄수화물로 바꾸는 켈빈 회로라는 것이야. 멜빈 켈빈 97년에 돌아가셨네요. 앤드류 벤슨 2015년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뭐야, 일은 나랑 같이 해놓고 노벨상도 이 사람 혼자 받고 자서전엔 이 얘기도 하나도 안 쓰고 뭔가 찔렸구나. 좀 약간 스캔들 중에 하나죠. 뭐 같이 일한 사람 바스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크레딧을 못 받았어요. 자, 켈빈 사이클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고정되어서 리뷸러스 비스포스페이트에 고정되어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 얘가 나중에 생합성에 쓰인다. 뭐 이런 사이클이죠. 자, 이 켈빈 벤슨 바샴 회로의 3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켈빈 회로 혹은 벤슨까지 끼워줘서 켈빈 벤슨 회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공평하게 입 아프지만 켈빈 벤슨 바샴 회로라고 부르자. 켈빈 벤슨 바샴 회로는 이렇게 일단 3단계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 탄소 고정. 그리고 CO2니까 가장 탄소가 많이 산화된 형태죠. 얘를 환원시켜야지 탄수화물을 집어넣을 테니까 일단 환원시킨다. 누구의 환원력을 이용하겠어요? NADPH의 환원력을 이용하겠죠.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누군가를 환원시키겠죠. 환원시켰고 그 이후에는 재생산. 재생산은 뭘까? 리프로덕션. 뭐든지 우리 TCA 사이클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지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던 그 분자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반응 물질을 다시 만들어줘야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재생산이 필요한 거죠. 탄소 고정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큰 분자에 끼워 넣는다는 것이지요. 맞죠? 두 번째 스테이지의 환원은 NADPH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산화된 탄소인 CO2를 환원시키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재생산은 CO2를 처음에 고정했던 분자를 다시 만드는 게 재생산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탄소 고정, carbon fixation. 대부분의 사이클이 분자 하나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분자 3개를 한꺼번에 그래요. 왜 그런지는 사이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CO2를 받아들이는 분자 이름이 뭐예요?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이름이 리보스하고 비슷하죠? 그죠? 리보스 5탄당이죠. 얘도 역시 5탄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번 탄소와 5번 탄소에 각각 포스페이트가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비스라는 거 둘이란 뜻이죠. ADP처럼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려면 포스페이트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다이포스페이트. 한 분자에 서로 다른 원소에 붙어 있으면 비스포스페이트. 실제로는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3개, 이게 똑같은 게 3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다 그리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그렸대요. 여기 CO2가 이산화탄소가 3개 들어가요. 자, 여러 번 입 아프게 얘기했지만 우리 TCA 사이클에서 데카르복실레이션 CO2를 날려버리는 반응은 델타 S를 늘릴 수 있으니까 엔트로피를 늘릴 수 있으니까 무질소도를 늘릴 수 있으니까 분자가 날아가니까 무질소도가 증가하겠죠. 델타 S가 0보다 크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은 자발적인 반응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CO2를 잡아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분자라고 생각하세요. CO2 붙어있던 거 딱 잘라서 버리는 반응이랑 공기 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막 허공에 떠다니는 CO2를 억지로 잡아다가 농축시켜가지고 분자에 집어넣는 반응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CO2 고정이 수백만 배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뭉쳐서 생긴 이 복합체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이 기질의 이름이죠. 카르복실레이션 CO2를 붙여준다 그래서 카르복실레이즈예요. 카르복실레이션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가끔 산소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게 에러죠. 일종의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카르복실레이즈 슬래시 옥시게네이즈에서 이름이 루비스코.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효소죠. 바로 왜? 루비스코가 CO2를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생물체가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RUBP에 CO2 혹은 O2를 결합시키는 효소다. 자, 이게 결합했어요. CO2가. 그러면 이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탄소 5개짜리가 탄소 하나가 들어가서 탄소 6개짜리가 되면서 쪼개져서 탄소 2개짜리, 탄소 3개짜리 분자 2개로 쪼개지게 돼요.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롤. 글리세롤가 뭔지 알죠? 우리 글리세롤 뭔지 알죠? 글리세롤. 이게 글리세롤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탄소 3개고 OH가 3개인 알코올 3개. 글리세롤은 얘가 한번 산화되면 뭐가 돼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되죠? 한번 또 산화되면 뭐가 돼요? 글리세롤 글리세릭 애시드. 여기가 C, 여기가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시간도 좀 벌고. 자, 글리세레이트 그려볼게요. 글리세레이트. 이게 안 되네. 글리세레이트를 COOH면은 글리세릭 애시드고 이게 헬이 된 상태는 우리가 글리세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쨌든 이게 글리세레이트인데 탄소 번호는 가장 많이 산화된 데가 1번, 2번 탄소, 3번 탄소. 3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글리세린산 3인산. 그런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탄소 5개짜리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쪼개져 가지고 CO2에 있던 탄소 하나가 들어오니까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2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탄소고 하나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는 CO2에서 들어온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2개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는 CO2가 외부에서 들어온 CO2다. 그래서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하나당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2개 생기니까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3개니까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6개 생긴다. 내가 6분자 생기는데 이때 CO2에서 온 탄소 가진 분자 3개, 안 가진 분자 3개가 생기지. 아시겠죠? 교수님 그런데 CO2에서 온 탄소를 가진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3개, 안 가진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분자 3개, 이게 왜 중요한가요? 솔직히 생화학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북 시험 같은 거 낼 때 아주 좋겠죠. 단순히 외워서 쓸 수 있는 거 쓰라고 하면 그냥 책 보고 받아 쓸 테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이런 걸 약간 내기에 문제 내기 아주 좋은 스타일이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요한 거 맞네요.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루비스코라는 고마운 효소가 없으면 지구상에 종속 영양생물들이 존재하지 못했을까? 당연하죠. 루비스코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탄수화물을 합성할 수 있고 동물이 식물의 조직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식물이 CO2를 고정해서 양분을 만들지 못하면 초식동물이 존재할 수 없을 테고, 또 그런 얘기 물어보는 초딩들 있죠. CO2 고정 못하면 편의점에서 빵 사 먹으면 되지. 죄송합니다. 당연히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루비스코님께서 촉매하시는 이 첫 번째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You could say that again. 정말 말 잘했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나는 55kg 달튼의 라지 체인과 13kg 달튼의 스몰 체인 여러 개로 이루어진 효소인데, 뭐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재밌는 건 여기 있어요. large 체인 유전자는 염록체 DNA. 염록체는 요 안에 자기만의 DNA가 있죠. 그죠? 서큘라, 동그란 DNA가 있어요. 스몰 체인 유전자는 식물세포 핵 안에 있어. 야, 그러면은 식물세포 핵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mRN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mRNA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세포질에서 재조합되어서 루비스코가 만들어진 후에 얘가 다시 염록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스몰 체인 폴리펩타이드가 염록체 스트로마 안으로 들어가서, 스몰 체인 유전자는 식물세포 핵 안에 있으니까 폴리펩타이드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여기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만들어지겠죠. 여기 라이보솜 여기 붙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소낭을 타고 다시 여기 클로로플라스트로 가거나 그러겠죠. 조립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진다.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은 magnesium 이온이 내 활성에 꼭 필요하다는 정도. magnesium, 그죠? Mg+. 자,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탄소 5개짜리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이거는 케토 당이죠. 그죠? 알도 슈가가 아니라 케토 슈가. 끝에 알데하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으니까. 그죠? 자유롭게 떠돌던 CO2가 여기 고정되었다. 어디 고정될까? 여기 보시면 여기 케토 그룹의 탄소가 항상 공격받기 쉽죠. 그죠? 그래서 거기 공격됐어요. CO2가 거기 연결되면서 전자가 일로 도망가게 되니까 여기 OH가 되고, 그죠? 얘는 쪼개지기 전에 잠깐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트. 이 구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CO2가 여기 고정되었다. 이 CO2가 여기 고정된 거죠. 그죠? 빨리 물 줘. 가수분해되어서 쪼개져 버리게. 물이 들어가서 분자가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가수 더한다는 거죠. add. 물을 더해서 쪼개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지? 이 부분이 위에 있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고, 밑에 있는 요놈이 다시 뭐가 돼요? 얘가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된다. 두 분자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쪼개진다. 두 개 중 하나는 고정된 CO2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붙어 있다. 카르복실산으로 붙어 있다. 그죠? 하나는 원래 있던 요 부분의 CO2, 요거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카본 픽세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2개로 쪼개지는 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3개의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6개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쪼개지는 거. CO2 3개를 받아서. 두 번째 스테이지 환원, 리덕션의 오버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의 엔딩 프로덕트가, 끝 프로덕트가 뭐였죠? 엔드 프로덕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그래서 3PGA라고 하기도 하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고 해서 3PG만 따서 3PG라고도 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어떤 책은 PGA, 어떤 책은 3PG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환원된다. 자, 글리세레이트는 뭐죠? 글리세레이트는 글리세릭 애시드죠. COOH가 환원되면 뭐가 돼요? 알데하이드가 되죠. 알데하이드가 또 환원되면 뭐가 돼요? 알코올이 되죠. 그죠? 잘 아시죠? 꼭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글리세레이트,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환원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글리세린산, 3인산 다 똑같이 생겼고 여기에 1번 탄소가 카르복실릭 애시드인데 얘가 뭘로 환원돼요? 알데하이드로. 자, 글리세롤 백본인데 글라이세롤 백본인데 글라이세롤이 한번 산화되면은 글리세올이 알코올이란 거죠. 올 전멸을 떼어버리고 알데하이드를 붙이면 되고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되면은 전자 두 개씩 나가죠. 그죠? 전자 두 개, 수소이온 두 개씩 나가면 얘가 한 번 더 산화되면 뭐가 되지? 글리세레이트 또는 글리세릭 애시드. 그죠? 자, 6개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얘가 환원돼야 되니까 NADPH가 하나, 둘, 세어볼까 셋, 넷, 다섯, 6장 5만원짜리 6장처럼 생겼네. 그죠? 얘가 NADP 플러스 6개로 산화되면서 얘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알데하이드로 환원되게 된다. 나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뭐뭐 이 애시드 8 모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헬이 안 된 형태와 헬이 된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제. 나는 점선 안에 있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어. 탄소 3개짜리 글리세롤 알지?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자꾸 얘기나. 글리세롤의 구조 꼭 알아두세요. CH2OH, CH5OH, CH2OH. 빨리 쓰니까 막 이렇게 번지는데 죄송합니다. 걔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이 글리세레이트야. 3번 탄소의 인산이 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나는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지요.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환원된 형태라는 건 아시죠? 모른다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뭐 또 뻔한 게 또 나오겠죠. 그죠? 자, 가장 많이 산화된 건 카르복실릭 애시드, 알데하이드. 가장 많이 환원된 건 알코올. 자, 해당 과정에서 본 이 표 기억나지? 결국 위의 과정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의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의 알데하이드로 환원되는 과정이야. 그렇다면은 NADPH의 환원량만 필요할 텐데 왜 굳이 ATP도 사용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스테이지를 자세히 볼까? 6개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로 가수분해하면서 그 효소가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 일단 여기다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뭐가 되냐?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돼요. 자, 여기 1번 탄소, 3번 탄소에 각각 인산이 붙어 있죠. 그런 후에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요소. 사실 이 반응은 이 역반응을 촉매하는 엔자임으로부터 이름이 왔죠. 자, 왠지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불어를 잘 몰라서 이게 하나 이쪽이고 하나 이쪽이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데자부가 뭐예요? 어디서 한번 본 것과 같은 낯선 거리를 갔는데 왠지 옛날에 한번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데자부. 기시감이라죠.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반응 같지 않니? 우리 두 효소가 단계적으로 이 반응을 촉매한다. 첫 번째는 뭐지?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 두 번째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실제로 이 효소 이름은 역반응을 촉매하는 데서 왔다. 이 알데하이드에서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산화시켜서 글리세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거죠. 이번에는 이쪽 반응을 촉매하니까 반대로 얘를 환원시키려면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돼야 되죠. 이때 아까 붙었던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서 얘를 글리세레이트에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로 환원시킨다.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고 이것이 다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되는 이러한 과정.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보던 반응이다 했더니 6단계와 7단계 뭐의 글라이콜라이시스의 6단계와 7번째 단계를 거꾸로 한 것이군요. 자, 글리세랄데하이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쪼개지면서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 요 역반응들이 진행되면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으로 ATP를 만들죠. 그 역반응은 여기서는 지금 ATP를 분해하는 거지만 그 역반응은 ATP를 합성하는 걸 테니까, 그죠? 그렇지, 하나 다른 건 뭘까? 해당 작용에는 NADP 플러스 NADH가, 광합성에는 NADP 플러스 NADPH 조효소가 쓰인다는 것이지. 우리는 정반응, 역반응 모두 촉매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글라이콜라이시스도 촉매하고 이 광합성에서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의 단계도 촉매하고 굉장히 바쁜 효소다. 그렇죠?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자, 줄여서 GAPDH라고 하죠. 실험하는 사람들 GAPDH가 뭔지 다 아시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GAPDH를, 사실 GAPDH가 이건데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를 굉장히 어떤 용도로 많이 써요. 왜냐면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재생산, regeneration. 사이클이 돌려면 어떻게 돼? 맨 첫 번째 시작했던 그놈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놈을 다시 만들어야지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서 사이클이 계속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되니까, 그죠? 작가가 복잡해서 하나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6개 있다. 자, 아까 환원되어 가지고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환원되었죠. 6개가 생겼어요. 자, 두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고 3개의 루빌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CO2를 3개 받아들이고 6개의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되었어. 환원된 거죠.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랄데하이드 포스페이트로 환원되었어요.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 리덕션이 끝나고 픽세이션이 끝나고 리덕션이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켈빈 베슨 베싸움 회로를 사이클이 계속 돌리려면 회로의 첫 번째 출연자 리빌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회로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만든다. 언뜻 보아도 쉽지 않아요. 자, 테트리스 조각 3개짜리 이런 거 주고, 테트리스가 아니죠. 이러면 테트리스는 4개라는 뜻이니까, 그죠? 4개짜리 블락이 테트리스인데 테트리스가 아니라 트리스라 했네. 트리스. 3개짜리 블락,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몇 개야? 지금 6개를 주고 5개짜리 블락, 그쵸? 이건 펜트리스에 나오는 블락인가? 요런 거를 뭐 만들어라. 이런 거를 만들어라.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야겠어요? 이게 3개짜리가 6개니까 탄소가 36, 18이죠. 그러면 요게 5개니까 딱 안 떨어지죠. 딱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왜 그런지 따라가다 보면 알게 돼요. 자, 요걸 재조합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어떨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5탄당 리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 3개, 그리고 CO2 3개, 3탄당 6개, 여기 6개니까 탄소 개수가 맞다. 그죠? 맞죠? 18개씩. 그죠? 자, 그래, 어디 나 한번 만들어 봐라. 쉽지 않을걸?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금방 나오죠? 자, 3탄당인,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6개. 그러니까 탄소가 모두 18개죠, 18개. 그 중에서, 18개 중에서 15개는 탄소 5개짜리 리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를 3개 만드는데 15개, 5 곱하기 3, 3 곱하기 5는 15개죠. 요걸 리제너레이션 하는데 쓰이고 나머지 3개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얘는 어디에 사용된다? 얘는 설탕이나 전분들. 광합성의 최종 목표죠. 역시 탄소를 고정시켜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죠.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6개 중에서 5개는 다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전구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하나만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개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하나, 둘, 셋, 넷, 5개가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따라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 5탄당 3개, 그죠? 리빌러스 비스포스페이트 5탄당 3개가 만들어지고 여기 5개가 모여가지고, 그죠? 공간이 있으니까 다 그렸다. 어쨌든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6개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5개는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복잡한 경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듯한데, 다음 페이지 언뜻 봐도 탁 기가 죽죠, 그죠? 요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